저는 남편 박상호의 장례식장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조문을 온 할아버지 한 분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이 돈 다 다른 여자에게 갔다는 소문이라고 했죠.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말이에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다들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죠. 남편이 정말 저 몰래 다른 가정을 꾸렸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소문일까 싶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더욱 매서웠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죠. 이런 자리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관을 바라보며 정말 모르는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그 할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혹시 남편이 저에게 숨긴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계속 커져갔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면서도 저에게 이상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만 모르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남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마디라도 더 건넸을 텐데 말이에요.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는 낯선 여자 한 명이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 말이에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불안했죠. 혹시 그 할아버지가 말한 여자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서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서야 마지막 조문객이 떠났습니다. 저는 텅 빈 장례식장에 홀로 남았죠.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정말 모르는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의 미소가 예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듯한 표정 같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의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분명 있어야 할 거액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찾아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했죠.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큰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모두 남편이 직접 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전혀 모르겠더군요. 집에는 특별히 큰 지출이 없었거든요. 며느리 미란이 바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다 우리 목 아니냐고 따졌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약속하셨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런 약속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믿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돈을 내놓으라고 했죠. 제 아들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순간 온 세상이 저를 등진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키워낸 아들마저 제게서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죠. 집안에서도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미라는 계속 압박했어요. 통장에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궁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아들은 계속 아내 편만 들었죠. 제가 돈을 숨겨놨다고 의심했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분명 안다면서 말이죠. 저는 정말 모른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도 엄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 많은 돈을 몰래 찾아갔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다른 여자에게 준 건 아닐까 의심했죠. 장례식장에서 들은 그 할아버지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아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도둑 보듯이 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박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안에서 낯선 여자와 찍힌 사진이 나왔죠.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뒷면을 뒤집어 보니 은자 언니 미안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일이라고 해도 배신감은 여전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제게 미안하다고 했는지 궁금했죠. 남편이 정말 저 몰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던 걸까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남편의 표정이 제게 보여준 모습과 달랐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남편이 저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스 안에는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편지도 몇 통 들어 있었어요. 모두 그 여자가 쓴 것 같았죠. 편지지도 예쁘고 글씨체도 단정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남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편지에는 아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죠. 남편이 저 몰래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40년 동안 속고 살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죽은 남편이라도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 같았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아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편지 날짜를 보니 최근 것도 있었어요. 남편이 죽기 몇 달 전까지도 연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배신감이 들었죠. 저는 남편을 간병하느라 고생했는데 남편은 마지막까지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했어요. 혹시 동네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건 아닐까 했죠.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본 그 여자인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를 이렇게 속일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헌신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말이죠. 장례식 이후 윤성호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했던 분이었어요.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뭔가 수상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모르는 게 많다면서 말이죠. 성호 씨는 3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거액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돈이 여성에게 흘러갔다는 사실도 전해졌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호 씨의 말을 들어보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호 씨가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 집에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주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일을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 남편이 이상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늦게 들어오고 말수도 줄었었죠. 혹시 그때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걸까요? 성호 씨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성호 씨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공사장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상호 씨가 여자 문제로 돈을 쓴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아무도 확실하게 말하지는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사라진 돈이 지금 통장에서 사라진 돈과 관련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그 여자와 아이를 위해 돈을 모아뒀던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화가 났어요. 성호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상호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저는 남편이 자주 외출했던 일을 떠올렸죠. 병원에 간다고 했는데 진료 기록을 보니 그렇게 자주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성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마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마지막까지 연락하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은 또 다른 이야기도 해줬어요. 최근에 상호 씨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러 간 것 같다고 하더군요. 혹시 그 여자에게도 재산을 남겼던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성호 씨는 제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그 여자가 재산을 노리고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말이죠. 이미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숨겨둔 서류나 편지가 더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미란이 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제 방이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미란이 뒤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찾아둔 사진도 사라져 있었어요. 정말 배신감이 들었죠.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미라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하더군요. 그 돈은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아들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욕심을 부린다고 했죠.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언제 돈을 숨겼다고 하는 거예요? 미라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고까지 했어요. 40년을 산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죠.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버린 상황이었거든요.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예의를 지켰는데 이제는 반말까지 했습니다. 마치 저를 하인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 앞에서도 대놓고 무시했죠. 미란이 친정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둘이서 저를 협박했어요. 어서 돈 있는 곳을 말하라고 했죠. 저는 정말 모른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까지 했어요. 그들은 제 물건들을 마음대로 뒤졌습니다. 서랍이고 옷장이고 모두 뒤져서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아마 돈이나 중요한 서류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미라는 제 통장까지 가져가려고 했어요. 어차피 자신들 것이라면서 말이죠. 저는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가 고집 부리지 말고 순순히 내놓으라고 했어요. 정말 서러웠죠.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미란과 아들이 제 방문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갇힌 신세가 됐죠.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 상호는 젊은 시절 불륜 관계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속고 살았던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은 김순이었습니다. 남편보다 10살 어린 여자였어요. 남편이 20대 후반일 때 만난 사이였죠. 저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 35살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아이였죠. 하지만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순이는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요.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던 것 같았죠. 그래서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더 큰 배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란이 이 숨겨진 가족과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죠. 미란은 순이와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저를 쫓아내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미란이 어떻게 그들을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이 죽자마자 바로 행동에 나선 거였습니다. 정말 치밀했어요.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했죠. 아들도 이 일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만 믿고 저를 의심했어요. 순이와 미란이 짜고서 아들을 속인 거였죠. 숨겨진 가족은 남편의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미란은 이들과 합세해서 저를 몰아붙였죠.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순이의 아들도 나타났어요. 자신이 상호 씨의 친아들이라면서 유산 상속을 요구했죠.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들은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왔어요. 법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죠. 미란도 같은 편에 서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이제 정말 막막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족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혼자 싸워야 했어요. 다행히 옛 제자 출신 변호사가 도움을 줬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님이었어요. 제가 교사로 일할 때 가르쳤던 학생이었죠. 성호 씨가 연결해 준 거였습니다. 승민 씨가 남편의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숨겨진 계약서와 유언장을 찾아줬죠. 남편은 사실 저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던 겁니다. 정식으로 작성된 유언장이 있었어요. 유언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아내 박은자에게 상속한다고 말이에요. 미란과 숨겨진 가족의 주장은 근거가 없었죠.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이 빼돌렸다는 돈도 실제로는 정당한 수입이었어요. 다만 저에게 말하지 않고 따로 모아둔 것뿐이었죠. 그 돈으로 집을 한 채 더 사두었던 겁니다. 저 몰래 제 노후를 준비해 준 거였어요. 승민 씨가 모든 증거를 수집해 줬습니다.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순이에게 준 돈은 증여가 아니라 단순한 도움이었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란의 거짓말이 다 드러났어요. 남편이 미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도 거짓이었죠.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승민 씨가 모든 것을 밝혀냈어요. 법정에서 순이도 패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인정됐지만 재산 상속 권리는 없었어요.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순이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당당히 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죠. 아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 제게 사과했습니다. 미란에게 속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의심했던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죠. 미라는 결국 아들과 갈등을 빚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 때문이었어요. 아들도 미란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법정에서 승리한 후 저는 쓸쓸히 홀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4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허무했죠. 그때 윤성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은자 씨 이제부터는 제 곁에서 살아가면 안 되겠냐고 말했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곁에 있어준 고마운 분이었거든요. 성호 씨는 계속해서 저를 도와줬어요. 남편의 진실을 찾는데도 큰 도움이 됐죠. 변호사까지 소개해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든든한 분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배신과 복수의 시간은 끝났어요. 앞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야 할 때였죠. 성호 씨와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 집도 제 이름으로 정식 등기됐죠. 남편이 저를 위해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그동안 오해했던 게 미안했어요. 며느리 미라는 결국 아들과 이혼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났으니까요. 아들도 미란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미라는 집에서 나가게 됐죠. 순이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패한 후 조용히 사라졌어요. 아마 부끄러웠던 것 같았죠. 그동안 남편에게 받은 도움만으로도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힘들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행복만 하자고 말이죠. 아들도 많이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아내에게 속아서 엄마를 의심했다고 했죠. 저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말이에요.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란이 떠난 후 평온함을 되찾았죠. 아들과 저는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성호 씨는 자주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와 아들 모두 성호 씨를 좋아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거든요. 덕분에 집안이 더욱 밝아졌죠. 저는 남편에 대한 원망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비록 다른 여자가 있었지만 결국 저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았어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남겼으니까 말이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성호 씨와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할 계획이에요.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